유명하신 분입니까? 기억이 안 나는. 혹시 뭐 하신? 물어보세요. 한국 전쟁에서 힘쓰신 분들입니까? 힘쓰신 분들입니까? 너무 그렇게 한심하게 웃지 마시고 질문하는 겁니다. 아니 교수님, 그 뭐 그렇게 한심하게 봅니까? 네, 우리 옛말에 독립운동하면 3대가 망하고 뭐 친일하면 3대가 흥한다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아유, 그래서 우리 정혜희 씨 흥하고 있죠. 네. 우리 낙가무라 할아버지. 그리고 농담할 때가 아닙니다. 웃을 일 아닙니다. 혹시 정말 슬픈 일입니다. 네. 우리 현실이에요. 그래서 이제 꽤 많이 경제적으로 성장했으니까 독립운동 하신 분들에 대해서 정말 더 신경을 좀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앞으로를 위해서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나중에 무슨 일이 생겨도 그렇죠. 독립운동 할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독립유공자분들 그리고 그 후손들의 삶이 어떤지 오늘 한번 이 광복절 맞아서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 나오셨는데요. 역사 관련해서 항상 저희랑 함께해 주시는 전우영 교수님 나와주셨고요. 아유,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이분이 안 계시면 우리 역사 우리 모릅니다. 네, 자 그리고 권서로 주임님 함께하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서울장학재단의 권서로 주임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독립유공자 후손이신 임서연 씨, 소재영님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아유,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독립유공자는 살면서 처음 만나봅니다. 아유, 훌륭하십니다. 어떤 분의 후손인지 혹시 여쭤봐도 됩니까? 저는 강일구 애국지사님의 증손녀 임서연입니다. 강 누구요? 강일구요. 유명하신 분입니까? 우리 전우영 교수님 물어보시면 저는 이제 기억이 안 나는. 그러면 이제 별일 안 하신 분은 오해하실 수 있어요. 오해할 수 있어요. 제 지식이 짧아서 그런 거니까 네, 물어보지 마세요. 죄송합니다. 네. 강일구 독립유공자분의 이제 증손녀 되시고. 증손녀. 네. 훌륭하십니다. 그 자체만으로. 네. 네. 자 그리고요. 정행구 외국지사님의 그 외증손자 됩니다. 외증손자. 정행국 혹시 뭐 하신? 물어보세요. 네. 그만큼 우리가 모르고 계신 독립지사분들이 많아요. 맞습니다. 네. 이게 잘못된 거라는 겁니다. 어떻게 다 알아? 다 알 수는 없겠죠. 많은 분들을. 자, 어떤 일 하셨는지는 뭐 좀 이따 다시 한번 좀 여쭤뵙도록 하고요. 올해 이제 75주년 되는 거 아닙니까? 1945년이니까 75주년. 뭐 어떤 의미를 혹시 좀 부여할 수 있을지 우리 교수님이 잠깐만 좀 짚어주신다면요. 1949년에 이제 국가기념일 지정과 관련해서 논의가 있었어요. 정부안은 이날을 독립기념일로 하자라는 거였어요. 국회에서 독립기념일로 정하면 우리가 독립을 해보지도 못하고 나라도 만들지 못하고 있다가 식민지가 되었고 처음 독립하는 나라로 인식될 우려가 있지 않겠느냐. 우리 스스로 그렇게 생각해서 될 일이 아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독립국가로서 반만년 역사를 지녀왔었는데 잠시 한 36년간 독립을 잃었다고 해서 독립기념일로 정할 수는 없다. 그래서 이제 광복절이라는 이제 명칭을 붙인 거죠.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일제 치하에서 이제 벗어난 날, 일본 침략이라는 암흑기에서 벗어나서 역사의 빛을 다시 찾은 날, 이런 정도의 의미를 부여해서 광복절이라고 이름을 붙였던 거죠. 제가 좀 잘 못 알고 있었네요. 이 독립기념일로 지정하지 않은 것은 자발성이 부족해서 다 이런 얘기를 제가 어디서 들은 것 같은데 제가 잘못 알고 있었군요. 어디서 그런 좀 낭설을 들어서 지식 체계를 구축하셨는지. 아니, 정영지 씨랑 다니니까 좀 걱정스럽습니다. 나한테 돌을 던져. 이거 잘못 알고 있었네. 광복이라는 단어는 이미 이제 나라가 망한 직후부터 뭐 대한광복회, 풍기광복단 등등의 단체들에서 쓰기 시작했고요. 1930년대 말부터는 광복군 잘 아시다시피 이런 말들을 쓰면서 굉장히 익숙해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식민지 치하에 있으면서 우리가 일제 치하에서 벗어나게 되는 그 상황을 뭐로 표현할 것이냐를 가지고 또 사람들이 많은 말을 했죠. 독립, 해방, 광복 여러 용어를 썼었어요. 네. 독립운동이라고 우리가 지금 쓰고 있잖아요. 네. 독립운동 맞죠. 사실은 맞긴 맞는데 그리고 또 독립유공자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 네. 근데 어쨌든 공식 명칭은 1949년 2월에 광복이라고 하는 명칭으로 정해졌고 독립운동도 이제 차후에 좀 더 사회적 논의가 돼서 합의가 된다면 광복운동 이런 쪽으로 이름을 바꾸는 것도 고려할 만한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당분간 광복으로 가겠습니다. 저희도. 네. 광복에 정말 큰 일을 하셨던 이분들을 우리가 당연히 어마어마하게 좀 보상도 해드려야 되고 맞습니다. 해드려야 되는데 실제로는 못했잖아요. 그건 그렇죠. 팩트죠. 포상이 이제 나라를 되찾은 직후에 이루어졌어야 해요. 그러니까 1949년에
처음으로 건국공로 훈장이라고 하는 걸 제정해서 수여를 네. 하는데 한 14분, 13분인가 이제 그 줘요. 근데 한국인은 2사람밖에 없었어요. 나머지는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전부 미국인, 캐나다인. 그러니까 한국인은 대통령 이승만, 부통령 이시영 2사람만 줬어요. 그건 이게 말이 아니지. 되느냐? 당시 이승만 대통령은 자기가 유일한 독립 유공자다라고 하는 걸 이제 강조하려고 스스로 드러내고자 했고요. 그래도 혼자 받기는 좀 민망하니까. 부통령 이시영한테도 준 거고 나머지 전부 미국 사람이었고요. 6.25 전쟁 끝나고 나서 벤플리트나 메가더나 이런 사람들한테 또 이제 건국공로 훈장을 줬죠. 그러니까 이승만 정권기 내내 한국인 독립유공자는 이승만, 이시영 2사람밖에 없었어요. 아무에게도 포상을 안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 독립운동사 자체를 왜곡시킨 또는 독립유공자 후손들을 내내 어렵게 만든 첫 번째 계기였고요. 이제 5.16 쿠데타가 난 이듬해 1962년 제3공화국 정부가 들어선 다음에 그때 이제 비로소 뭐 김구 선생이라든가 의병장 허위 선생이라든가 이런 분들 100몇십 분 또 독립유공자로 추가 포상을 했는데. 그래요? 박정희 정부가 그런 것도 했습니까? 일본군 만주군 출신이라고 하는 이제 비판에 대해서 일종의 좀 불식시키려고 물타기라고 당시에 생각들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독립유공자 본인이나 후손 중에서는 그래서 내가 독립운동, 광복운동을 한 것을 왜 만주군 출신에게 심사를 받고 만주군 출신에게 포상을 받아야 되느냐라고 생각해서 포상을 거부한 분들도 있었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독립유공자 포상이 사실 한국 현대사의 굴곡을 그대로 안고 온 거예요. 게다가 49년도쯤에 이제 대대적으로 이렇게 포상을 했더라면 당시에 이제 증인들도 살아 있고 그렇겠네요. 그랬던 상황이었더라면 전쟁 이후에 그 이념적 문제 때문에 또 독립유공자 포상 문제가 굉장히 시끄러웠거든요. 예컨대 좌익계였느냐, 좌익과 가까웠느냐, 또는 이제 후손 중에 6.25 전쟁 중에 부역한 사람이 있느냐 이런 것까지 따지게 되다 보니까 독립운동 또는 광복운동에서 했던 실질적인 기여도와는 무관하게 다른 문제들이 이제 끼어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또 지금 다시 문제가 되고 있듯이 부적절한 인사들 실제로 이제 한때 광복운동에 참여했다가 일제 말기에 변절했거나 또 친일 행위를 했던 사람들까지 들어가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겼던 거죠. 그래서 아까 처음에 시작하실 때 독립운동하면 3대가 망한다라는 이야기가 이제 바로 이런 과정에서 나타났거든요. 예를 들자면 이제 신채호 선생 같은 경우에는 명문가 출신이고 천재로 소문이 났던 분이고 탁월한 분이었죠. 나라가 망하지 않았다면은 뭐 고건대작을 했을 게 분명한 그런 집안이고 그런 학문적 소양을 갖추신 분이었었는데 독립운동에 수신하면서 이제 주로 만주에서 생활하시고 부인이 지금 낙원상가 바로 앞에 허름한 집에서 산파를 운영했어요. 근데 식민지 시대 일제강점기만 해도 전통적인 산파의 일은 줄어들고 이제 간호, 정식 자격증 제도가 만들어지면서 전통적인 산파의 일들이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 일은 계속 없고 뭐 이제 굶주릴 정도가 되니까 아이들 굶겨야 되고. 그래서 아무도 교육을 못 시켰어요. 근대 교육, 정규 교육을 못 시켰죠. 해방 이후에 교육이 곧 이른바 이제 지적 자본으로서, 지식 자본으로서 교육받은 사람들이 사회의 높은 곳에 진출해야 되는데 이 독립유공자 후손들은 아버지가 독립운동가이거나 어머니가 독립운동가이거나 독립운동하는 과정에서 이제 쫓겨다니고 국외로 도망다니고 돈벌이는 없고. 그러니 못 배우고. 그러니까 이제 악순환이야. 배우지를 못하니까 해방된 나라에서도 이제 의미 있는 일을 하기 굉장히 사회적으로 좀 평가받는 일을 하기 어렵고 이런 일들이 반복됐던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90년대 광복회장을 했던 이강훈 선생 같은 분, 이분도 이제 그 의열투쟁을 했던 분인데. 근데 그분도 1962년에 저 독립유공자 보상 받기 전까지는 서울역 밑에 노숙자로 살았어요. 노숙 생활을 하셨다고요? 예, 노숙자로 살았어요. 그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독립유공자 본인도 거의 뭐 노숙자처럼 살아야 했고요. 반면에 이제 일제 시대, 식민지 시대에 친일한 부모 덕에 외국 유학 가고 일본에서 뭐 학위 받고 이랬던 사람들은 내내 이제 높은 자리에 있으면서 계속 부를 축적하고 이런 일들이 반복돼 왔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완전하게 바로잡는 것은 불가능하죠. 이런 이제 역사 자체를 바로잡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그분들이 이제 자기 조상의 역사, 자기 집안의 역사에 대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제 이제라도 이제 할 수 있는 거의 최선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서울시가 이제 나선 겁니다. 좀 많이 늦은 감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지금 뭐 역사적으로 이렇게 딱 짚어주셨는데 담당자가 나와 계시니까 실제로 그 독립유공자 후손들의 삶이 어느 정도로 힘든지 그것도
통계가 있겠죠? 통계가 있기는 한데요. 사실은 독립유공자 3대까지의 그런 전수조사라든지 실태조사가 있었어야 되는데 네. 저희가 실태조사가 없은 지가 거의 한 20-30년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정부의 공식적인 통계는 현재는 없는 상황이고 아주 옛날 자료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네. 그나마 이제 민간 쪽에서 광복회랑 한국일보에서 이제 공동 리서치를 하나 한 게 있습니다. 광복회는 이제 3대까지 후손들이 이렇게 속해 있는 법정 단체인데요. 그 광복회원들 1,100명 정도를 대상으로 이제 실태 조사를 진행했었는데 조사 대상의 74.2% 그러니까 거의 한 4분의 3 정도가 지금 소득 200만 원 미만의 굉장히 어려운 삶을 살고 계시다고 그렇게 나타났고 이번에 서울장학재단에서 장학금 모집을 하면서 장학생분들의 소득 분포도나 이런 걸 보면 굉장히 장학생분들이 되게 어려운 경제 상황이시기는 해요. 평균적으로 보면 다 중위소득 70% 미만의 되게 굉장히 어려운 분들이시거든요. 전우용 박사님께서 잘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제 전체적으로 좀 어렵게 살고 있는 걸로 보인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 독립유공자라는 것을 뭘 기준으로 나눌 수 있는 겁니까? 기준은요, 사실은 애국지사와 이제 순국선열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법률에 정해진 요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요건에 따라서 국가보훈처에서 서훈 심사 같은 걸 진행을 해서 독립유공자로 인정을 받게 되면 자격을 얻게 되시는 거고요. 그에 따라서 국가에서 적절한 보상이나 예우 정책이 진행이 되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식 명칭이 애국지사랑 순국선열이군요. 네, 맞습니다. 그럼 애국지사는 이제 독립운동하신 분들이고 순국선열은 한국전쟁에서 힘쓰신 분들입니까? 한국전쟁에서 힘쓰신 분들입니까? 너무 그렇게 한심하게 묻지 마시고 질문하는 겁니다. 아니 교수님, 그 뭐 그렇게 한심하게 봅니까? 아니 저기 국민의례 있잖아요. 네. 묵념할 때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네. 사실 구분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호국영령은 우리식 용어가 아니에요. 일본식 용어예요. 그마저도. 그러니까 6.25 전쟁 중에 전사하신 분들은 호국영령으로 부르고 그 다음에 일제강점기에 독립운동하다 돌아가신 분들은 순국선열로 나눈다. 이렇게 좀 나눈 것이라서 순국선열은 이제 독립운동 과정에서 사망하신 돌아가신 분들. 애국지사는 이제 사망하지 않은 분. 이제 이렇게 나눴는데 저는 이 표현도 좀 적절치 않다고 봐요. 애국지사는 뭐 나라를 사랑하는 뜻을 가진 사람이란 뜻인데 너무 좀 그 공적을 표현하기에는 좀 약한 표현이죠. 사실 저도 애국지사예요. 한 일은 없지만 그렇죠? 우리 최욱 씨도 애국지사일걸요. 그렇죠. 그 태극기 부대도 다 애국지사죠. 나라를 사랑하는 뜻을 가진 사람이라는 정도라서 좀 너무 약한 표현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독립투사든 광복투사든 이런 식으로 좀 표현하는 것이 낫다 싶고요. 또 이게 심사 과정이 상당히 까다롭고 복잡해요.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일본 경찰이나 일본 검찰 문서에서 관련 사항들이 나오고 그로 인해서 투옥되었거나 이런 증빙 자료들이 같이 나와야지. 그냥 뭐 얼마 전에 그런 사건들도 있었어요. 남의 이름을 자기 조상으로 바꿔치기 위해서 이제 저 독립유공자 자격을 얻은 그런 사례들도 있고 하는데 그래요? 굉장히 좀 까다롭죠. 실제로 그래서 지금도 이제 정부에서 하고 있는 일이 본인이 신청을 해야 하거든요. 후손 본인이. 근데 지금 정부에서 하고 있는 일이 후손이 잘 몰라서. 사실은 모르는 경우도 많아요. 그렇겠죠. 거치면서 저 같은 경우가 아닐까 싶어요. 이제 조부님이 독립운동을 했는데 본인도 모르고 있던 그런 케이스들도 좀 있고요.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찾아서 적극적으로 좀 알려주고 하는 일을 좀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거꾸로 이제 잘못된 기억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단순 범죄로 이제 일본 경찰에 투옥됐는데 이제 후손들이 알기로는 독립운동하다 투옥된 것으로 아는 경우도 좀 있고 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이제 조사하는 게 쉽지는 않죠. 그러니까 들어가야 되는데 못 들어간 경우도 분명히 있을 테고 들어가지 말아야 되는데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을까요? 간혹 있죠. 그런 경우도 있습니까? 이 두 학생 우리가 의심해야 되니까. 죄송합니다. 네. 자, 그럼 우리 두 학생분은 왜 증조부 혹은 뭐 증조부께서 어떤 일 하셨는지 그거 간단하게 한번 그 자랑해야 돼요. 그거는. 저희 아버지의 그러니까 외할아버지가 되신 아버지 외할아버지 다시 성함을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정행국 선생님. 정행국 선생님. 1914년에 숭실전문학교에서 학생들이랑 독립운동을 펼치시다가 발각돼서 만주로 건너가서 계속 독립운동을 계속 하셨고요. 1919년에는 이제 고향인 외관으로 다시 돌아오셔서 외관 청년회를 조직하고 거기에서 이제 활동을 하시다가 1921년에 외관 청년회 주최로 나의 조국은 죽지 않는다라는 시국 강연을 하다가 잡혀가셔서 고문을 당하고 병보석 하시고 다음 달에 돌아가셨습니다.
그야말로 이제 한평생 독립운동을 하신 분인데 예. 와 너무 부끄럽네. 이름을 모르고 있었다는 게요. 네. 훌륭합니다. 이 얘기는 누구한테 들었어요? 문서가 어머님 있죠. 아버님한테 이제 문서. 문서가 있어요. 아니 뭐 지어낸 거예요 이게? 그게 아니라 아니 뭐 21년도에 돌아가신 분이니까. 네, 그래서 이제 뭐 21. 아버지 혹은 뭐 할아버지에게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대대로 네. 너의 할아버지는 너의 아버지는 뭐 이런 일을 하셨다 이런 얘기를 이제 좀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구전동합니까? 이게 다 문서로 얘기하는 거죠. 이분 참. 아니 교수님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구전으로 집안에서 내려오고 내려옵니까? 이게 이제 그 보훈처 심사 과정에서 네네. 다른 문서를 통해서 이제 증명을 하는 거겠죠. 팩트 체크. 지금 저 학생의 외 증조부 같은 경우에는 네. 그냥 애국지사 정행국 선생이라기보다는 네. 이제 순국 선열에 가깝죠. 이제 그 그렇죠. 옥살이 하고 투옥된다고 나와서 바로 이듬해 그 고문 후유증 때문에 돌아가신 분들이거든요. 네. 그건 독립운동 과정에서 사망하신 분이라고 이제 해야 되는데 네. 일단 이제 뭐 전투 중에 사망이라거나 아니면 이제 옥중에서 사형당했다거나 이런 사례는 아니니까 그냥 애국지사 이렇게 표현하고 진짜 있잖아요. 약하다. 듣고 네, 보니까. 표현 자체가 좀 그래요. 네. 자 그리고 임서연 학생. 네, 저도 저희 아버지의 외할아버지시고요. 네. 강일구 애국지사 선생님이세요. 강일구 선생님 한번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1931년에 비밀 연구 모임을 조직하셔서 네. 사회과학을 연구하고 네. 민족의식을 고취하면서 항일투쟁을 전개하셨고요. 네. 그와 함께 공산주의 연구협의회를 결성하고 교양부를 담당하셨어요. 네. 그리고 공산주의자 협의회의 평의원으로 활동하시고 1933년에 칠모회라는 비밀결사를 조직해서 야학 운영 그리고 사회주의 사상 보급 및 민족의식을 고취하는 독립운동을 전개하시다가 네. 일경의 피체가 되셨어요. 그리고 일본 경찰에 잡혀갔다는 얘기죠. 네네네. 네. 그리고 1935년에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징역을 사시고 1950년에 대전 산내 곤령골에서 군경에 의해서 처형당하셨어요. 1950년에요? 50년에요? 네. 이거는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그 사상 이제 사실은 이게 20세기까지도 네네네. 20세기까지도 그 독립유공자로 인정되기 어려웠던 케이스죠. 와. 이제 6.25 전쟁이 터지자마자 네. 북한군이 쳐들어오니까 북한군 이들은 이제 좌익 사상을 가진 자로서 네. 북한군이 쳐들어오면 북한군에 협조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사실 이미 전향서를 쓰고 전향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네. 대부분 이제 대다수 학살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학살 인원은 정확하게 좀 파악도 좀 안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러니까 지금 저 학생이 말한 그 이 내용 1950년에 대전 형무소에서 학살당했다는 얘기는 해방 이후에 풀려나서 다시 좌익 활동을 하다가 대전 형무소에 수감되었고 거기서 사상범으로 분류된 사람들은 이제 북한군이 내려오기 전에 다 학살했던 그런 사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좀 뭐 부모님께나 이렇게 좀 들은 적이 있어요? 네, 아버지께서 항상 말씀하신 게 이제 저희는 공적 인정이 되게 늦게 된 케이스인데 그렇겠네요. 네, 한 20년 동안 보훈처에 계속 심사를 의뢰했는데 이제 사망 경위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늦게 돼서 많이 들어왔습니다. 언제쯤 그러면 최종 인정을 받으신 거예요? 저희 1995년부터 이제 심사를 신청했고 네. 최종 인정된 건 2009년이에요. 2009년. 2009년이면은 MB 정부 때네요. 예, 그렇죠. MB 정부가 훌륭하네요. 네, 아니, 그러니까 지금 네. 95년부터라고 얘기하셨는데 네. 그때 이제 김영삼 정권 때죠. 음. 김영삼 대통령 때 이제 좌익계의 그 활동가들에 대해서도 북한 쪽에 직접 협력한 것이 아니라면 이제 독립유공자로 인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있었고, 네. 그리고 또 사실 그렇게 하는 것이 이른바 광복운동의 정통성을 대한민국이 승계했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보자면 맞는 말이었어요. 일제강점기에 뭐 좌익 우익을 망라해서 모두가 이제 독립운동의 역사를 우리가 바로 계승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려고 했던 것이니까. 네. 근데 이제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과연 이제 6.25 전쟁 당시에 북한군에 협력했던 것이냐 아니냐 이런 문제들 또 이제 그와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사망한 사람들, 대한민국 군에 의해서 또는 경찰에 의해서 사망한 사람들이 독립유공자 자격이 있느냐 이런 문제들은 계속 논란거리였죠. 근데 뭐 역시 그것도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네. 이제 적극적으로 뭐 북한 군 장교였다든가
이런 게 아니라면 네. 좀 그 과거의 행적은 인정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쪽으로 좀 방향이 좀 계속 완화되는 방향이 있었고 과거를 보는 눈이 좀 더 넓어졌다. 좀 이제 폭이 넓어졌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겠죠. 네. 그래서 우리 그 두 학생은 어떠한 지원을 받고 있는지 그거를 조금 서운한 어조로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네요. 네. 이번에 그 서울장학재단에서 제공하는 독립유공자 장학금은 네. 2회에 걸쳐서 총 300만 원이라는 금액을 생활비 명목으로 지원하는 장학금입니다. 300만 원을 장학금 명목으로 받고 있다는 네. 거군요. 처음 받은 거예요? 사실 다른 곳에서 한 개 더 받고 있어요. 그 죄스럽게 얘기하지 마요. 그런 게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 그 소재영 학생은 네, 저도 이제 똑같은 금액으로 받고 있는데 이제 금전적인 것보다는 저도 이제 잘 몰랐던 조상님들에 대해서 알고 표창장을 주시니까 제가 이제 평소에 그냥 근데 그거 알아? 우리 조상님이 뭐 독립유공자 이렇게 말 못하니까 은연중에 말할 수 있어서 그래서 좋은 것 같습니다. 친구들한테 좀 자랑합니까? 자랑 많이 하고 나왔어요. 그 반응이 어때요, 애들이? 시큰둥하죠? 너가? 라는 너가 너 항상 클로 입었던 너가 이 말이 안 된다 뭐 이런 반응이군요. 저게 굉장히 전 중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독립유공자 포상이 독립유공자 후손들이 조상떡을 봐야 되는데 못 본 조상떡을 나중에 본다. 이런 차원으로 이제 지원이 가서는 안 돼요. 모든 거 다 버리고 자기 일신의 영달이라든가 심지어 안전 생명까지 던져가면서 독립운동했던 분들에 대한 제대로 된 예우는 아니죠. 물론 이제 그 때문에 피해를 본 후손들을 우리 공동체가 함께 도와야 된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문제는 저 사실 자체가 우리 사회에 굉장히 중요한 프라이드, 자부심으로 통용돼야 돼요. 그렇습니다. 독립유공자라고 하는 게 후손이라고 하는 거, 우리 조상의 독립유공자라서 그것이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인가라고 하는 것, 그런 의식을 계승하고 그런 생각을 우리가 본받으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네. 이걸 사회적으로 확산하는 그런 계기가 되어야지. 저는 이제 앞에 앉아 있는 이 두 학생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것들보다도 과연 우리 외증조 할아버지는 또 우리 증조 할아버지는 어떤 생각으로 독립운동을 했을까? 스펙 쌓으려고 한 거 아니고 돈 벌려고 한 거 아니고 그리고 만약에 독립이 되면 그래서 큰 자리 하나 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그분들 마음속에 있었던 것은 자기 공동체에 대한 사랑이었어요. 그래서 자기를 희생할 수 있다고 하는 것, 그런 마음이 확산하도록 하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우리 두 학생들의 눈빛은 자부심을 충분히 느끼고 있으니까 지원이나 많이 해다오 이런. 네. 그래서 어떤 지원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저희 재단에서 진행하는 거는 독립유공자 후손 장학금을 통해서 장학생 100명에게 1인당 300만 원씩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고요. 한 번 받으면 더 이상 못 받습니까? 그거는 아닙니다. 저희 내년에도 계속 선발 예정이고요. 내년에도 지원해서 선발이 되시면 내년에도 계속 지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선발 기준은 뭐예요? 선발 기준은 사실 저희가 이제 독립유공자분들을 예우하는 차원이라서 저희가 보통 장학금 같은 경우에 성적 제한 기준이나 아니면 뭐 다양하게 선발 심사 과정에서 좀 뭐 자기소개서를 잘 쓴다든지 막 그런 부분들 요구를 하는데요. 올해 독립유공자 후손 장학금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을 최소화하고 최대한 자격이 있고 이제 그 와중에서 또 경제적으로 좀 어려우신 분들 위주로 조금 혜택에 돌아가게끔 저희가 최대한 그런 학생들 위주로 선발을 했었습니다. 필요한 분께 좀 더 많이 갈 수 있게. 맞습니다. 계획이 뭐 좀 더 확대 계획이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일단은 저희도 확대를 좀 노력하려고 하는 편인데요. 뭐 서울시에서도 여러 가지 정책들을 통해서 지원을 하려고 하는 편이고요. 근데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산이라든지 이런 게 좀 지속적으로 확보가 돼야 되는데 그게 또 저희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다 보니 근데 좀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해요. 독립유공자 후손으로서의 이른바 자부심이든 아니면 어려운 점이든 이런 것들을 사회와 공유할 수 있는 같은 이제 또래 집단과 공유할 수 있는 그런 틀 좀 만들고 그런 잡지라도 좀 내서 뭐 예전에 이제 순국선열 유족회에서 순국 같은 잡지를 내곤 했었는데 이제는 그분들이 정말 이제 유족들이었거든요. 연세들 많이 드셔서 이제 그런 거 못해요. 근데 이제 젊은 세대가 그 정신을 이제 우리 사회에 이제 퍼뜨릴 수 있는, 확산할 수 있는 그런 계기들을 서울시가 좀 고민해서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장학금 300만 원 주고 끝 이런 거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장학금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사람들이 기억할 수 있게 하는 게 더 중요하다. 우리 학생들의 역할도 이제 강조해 주셨는데 그 주변의 또래들
네. 친일파 후손들 색출해내고 예, 걔네들 왕따 시키고 예. 네. 그러면 안 돼요. 안 됩니까? 아 죄송합니다. 네. 왕따 시키면 안 되고요. 아 그건 안 되고 네. 교화 시켜야지. 교화를 어떻게 시켜? 자기 조상이 잘못한 것들에 대해서 아.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네네. 또 그런 만큼 이제 사회에 대해 추후적으로라도 사후적으로라도 네. 사회에 대해서 자기가 이제 져야 될 의무 같은 것들을 좀 그렇지.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좀 앞으로 진행이 알겠습니다. 돼야겠죠. 네, 뭐 이 말씀이 뭐 오늘 정답인 것 같습니다. 확실히 그 많은 분들이 나라에 어떤 일이 생겼을 때 독립운동하면 나와 내 후손들이 훨씬 더 좋은 사회에 살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실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네요. 또 우리 학생분들 자부심 더 많이 가지시고 조상님께 감사 인사 꼭 좀 드리시고요. 네. 네, 저희도 감사 인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소한 그저 외워 좀. 할아버지들 그 목숨을 거셨는데 그. 네, 그 대단한 분들이니까 그렇게 막대하지 마시고. 아, 죄송합니다. 이분들 후손분들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네. 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네 분, 전우영 교수님 그리고 서울장학재단 권서로 주임님 또 우리 후손분들이죠. 임서연 학생, 소재영 학생 네 분 함께해 주신 시간 고맙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걱정 말아요 서울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들로 만들어집니다. 팟빵 채널 통해서 댓글 남겨주시고요. 서울골뱅이 팟빵.com으로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에 더욱더 유익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I see you.